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 이상호입니다. 제가 원래 이름은 말 안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름이 이상호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좀 바뀌었죠? 첫 페이지가. 그래서 알록달록한 느낌, 여기 막 노란색, 분홍색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록달록하게 꾸며를 봤습니다. 왜냐? 기존에 산일번지라서 이미지가 회색에다가 보롭고 그런 모양인데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좀 침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색상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상을 주고, 저희가 산일번지 부북 리뷰잖아요. 글자는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처음에 첫 화면부터 결론을 바로 알 수가 있게, 질문이랑 그에 대한 응답 바로 알 수 있게 QA하고 질문 답변. Q가 퀘스천이에요. 질문이라는 뜻이고 A가 앤서 대답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산일번지 제목만 쭉 넘겨봐도 무슨 얘기 했었구나,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를 봤습니다. 알록달록하죠? 어렸을 때 제가 미술학원 다녔을 때,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미술을 하라고 했어요. 영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예술적인 소질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인가요? 요게 제목이 되겠죠. 한국의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인가요? 대답은 바로 빡 나옵니다.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다. 요게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얘기 들으면은,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이상우라는 분이, 제 이름은 이상호죠. 근데 이분은 이상우.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리뷰를 합니다. 부동산 비관론 중 대부분은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성립하기에 인구 증가는 유념해야 할 요소다. 뭔 소리냐면은, 부동산이 망한다, 반토막된다, 3분의 1 토막된다, 대폭락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한 그게 비관론이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은,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요게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 토대 이룬 다음에 그 위에 서 있는 게 부동산 비관론이다. 그렇기에 인구 증가는 유념해야 될 요소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거를 유념해야 된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도 언젠가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구 증가, 지금 한국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도 부동산 폭락한다, 인구 감소하고 있다 막 그래가지고 저출산이다 그래서 감소하는 분이 많은지 아는데, 감소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결론이죠. 적어도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2030년, 지금이 2018년이니까 12년, 13년 이렇게 남은 거죠. 2030년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때 2030년이 돼야지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래 얘기죠. 아직 기정사실 된 게 아니죠.
예전에 보면은 석유 뭐 다 쓸 날이 언제 남았다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지만 셰일가스 나오고 석유 쓸 양 아직도 많습니다. 또 뭐 있었냐, 멜서스 인구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문제다 그게 있었죠. 그리고 식량은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뭐 식량은 조금밖에 안 증가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난다. 근데 틀렸죠? 이렇게요. 그래서 미래 일이니까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틀린 예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2030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 정부가 2011년에 발표했어요. 추계 인구 감소 시점이 바로 2030년이기 때문이다. 이제 잘 보세요. 자, 1996년, 2001년 추정치에 의거해 적어도 2023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봤던 인구 전망이 2006년 전망치에서 2018년으로 앞당겨지며, 이게 한국말이지만은 막 숫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6년에도 미래 전망할 수 있죠. 여기 2001년에도 전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2006년에도 전망할 수 있잖아요. 미래 인구가 어떻게 될지. 요거일수록 예전에 전망한 거 1996년 전망치가 더 이전 전망이고 2001년 전망이 그 다음 오래된 거고, 여기서 그래서요. 그 다음 2006년이죠. 근데 2011년은 최근에 전망한 거죠. 요때 추정한 게 2030년에 이제 감소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망한 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전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계산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이렇게 4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최근에 이제 추정한 계산한 게 2030년에 이제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2006년이랑 2001년에는 2023년 좀 빠르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예요. 근데 2006년에 요거보다 이후죠? 5년 이후죠? 5년 이후에 2018년 2018년으로 앞당겨졌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2006년 가지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2011년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데도. 그래서 2006년 전망치에서 2018년으로 인구 감소가 된다라고 이제 그 감소 시점에 앞당겨지면서 부동산 비관론자들이 이제 기세 등등 하는 거죠. 봐라, 이제 2018년 요게 벌써 이제 인구가 줄잖아. 이제 망했다 부동산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사람들은 2011년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2030년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요 시점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악의가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사립학교를 저기 서울에 감사원 그쪽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재단이 사립재단이에요. 사립 공립이 아니라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개성 있다, 긴 뭐 요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루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그 당시에도 국어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수업 시간이에요. 애들한테 가끔씩 책 읽기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뭐 아니면 너, 이렇게 해서 책 읽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책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읽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친구가 근데 책 내용 중에 우리 민족과 뭐 우리 결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쭉 읽다가 우리 결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결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좀 웃었어요. 끼득끼득 거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뭐 다시 읽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읽었는데 또 결례를 결례라고 읽은 거예요. 우리 결례. 그러니까 애들이 웃으니까 선생님이 이게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좀 특이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회초리도 들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3단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왼쪽 종아리 한번 때리고 오른쪽 종아리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같이 두 종아리를 같이 딱 때려요. 그리고 그렇게 때리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나 그 주문 같은 게 있어요. 주문. 선생님 특유의 주문. 그래서 그 선생님 조남이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임환일 거예요. 임환 선생님이실 건데 그 독특한 억양을 써가시면서 애들 보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걸 맞을 때 매를 맞을 때 그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 이걸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임환 선생은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실제로 외웠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외우고 있고 외우고 맞을 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임환 선생은 이제 선생님이죠. 종아리를 때리고 인사받는 재미로 선생 노릇합니다. 요 말을 외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외우고 있고 저도 지금 외우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외우고 맞았어요. 3단치기 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같이.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는 겨잖아요. 그 다음에 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우리 결례 할 때는 자꾸 우리 민족 우리 결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화내다가 일부러 그러는 거 같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우리 민족 우리 결례 그거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선생님 화내시다가 그니까 겨 있고 레 있는데 그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안 되나 봐요. 자꾸 결례라고 되나 봐. 그 친구가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 놀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취지는 무슨 얘기냐? 2006년, 20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전망치가 있잖아요. 2011년 전망치는 30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2006년 전망치, 2018년 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인구 감소가 벌써 시작됐다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읽어도 읽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읽는다.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내용 들어가요. 여전히 2006년 전망치에 근거한 인구 감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구 감소가 2018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고. 하지만 이미 2006년 인구 전망치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 전망치. 요거는 제 괄호가 아니에요. 이제 저자 괄호예요. 2015년 인구 실제치의 차이가 3.6%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향후 인구 예상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 없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 전망치가 있지만 최근의 전망치는 2030년이다.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없다. 인구 준다고. 또한 2015년 진행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는 이미 발표된 것과는 달리 향후 추계 인구 전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예상으로도 인구 증가 추세는 더욱 장기화될. 뭔 소리냐면은 2030년 따라서 바꿔. 으로 준다고 하는 이 전망치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2035년, 2040년 이때 더 늦게 인구가 준다. 감소돼 새로 간다.
그게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래, 이게. 인구 증가 추세는 더욱 장기화된다. 계속 감소세가 늦게 나타난다, 이 얘기죠. 계속 증가가 계속 장기화된다는 거니까. 즉 인구 증가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면은 부동산 비관론을 지지했던 인구론은 이제 의미를 잃어버릴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가 줄으니까 이제 부동산 폭락하고 반토막되고 다 망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구가 자꾸 빨리빨리 감소를 해야 되는데 감소를 안 하니까. 그래서인지 최근 인구 비관론자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전체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관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90살이에요. 찰리 먼거 90 몇 살이고. 생산 가능 인구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나 생산이나 이런 거 더 많죠. 투자자니까.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좀 현대 사회에서는 좀 티미한 개념일 수 있다.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무직 같은 건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60세 넘어서 많이 하셨죠. 그때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하면 막 철근 만들거나 용광로 막 철도에 막 철 막 놓기. 요거만 이제 생산으로 하는데 사무직이거나 뭐 머리 써서 하는 일이거나 작품 만드는 거거나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도 이제 생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불명확하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워런 버핏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들도 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일이라는 게 다 철도 놓기, 망치로 꿍짝꿍짝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부동산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그렇고.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속도가 빨라. 당분간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것은 피할 수 없기에 이제 그 얘기죠. 노년층 세대의 가처분 소득과 주택구입 여력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인구가 줄지만은 노인이 많아져서 노인이 많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은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준다 이걸로 얘기가 좀 안 되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요 말로 이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노년층이 또 노년은 아니죠. 지금 노년층도 젊죠. 되게 젊으신 분들이 노인이고 또 동양인이 잘 안 늙어요. 동양인이 동안이고 실제로 젊고 그리고 한국 의료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지금 노년층을 옛날 노인이라고 할 수 없다. 65세 노인이다 요새 그렇게 이제 안 보죠. 물론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 범위 밖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현재 주택 매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앞서 언급했다. 저도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노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하고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예전에 상경했던 그 팩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60대 이런 분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상경하면서 거의 성공을 했어요. 거의 안착을 하셨어요, 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요런 느낌이죠. 내가 뭘 해냈다. 요런 느낌이 강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래 사시면서 부동산 투자도 해보시고 본 것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투자를 더 과감하게 잘 하세요. 노년층이라고 지금 할 수도 없지만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냐, 도시에 태어났다. 도시에 태어나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딱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뤄냈다는 게. 추진력, 패기 이게 좀 적다. 근데 착하기는 한 것 같아. 착하기는. 노년층보다 젊은 애들이 더 착한 것 같은데, 패기 이런 측면, 투자하면서 지르는 측면, 그다음에 좀 인내하면서 아껴 쓰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노년층이 더 이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년층이 더 투자하고 더 매수하고 이렇게 있다.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창창한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따라서 투자 여력이 있는 노년층과 생산 가능 인구라는 요인 두 가지가 주택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노인이 더 주택 많이 사고 있는데 노년층이 뭐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뀌는 거 없어. 이 얘기예요. 이제 인구론을 근거로 인구가 줄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부동산 망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착하게 쓰셨지만은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인구론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 부동산 이제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 폭락한다. 지난 설 전에 얘기 드렸는데, 요거가 성립을 하려면은 엄청난 재주를 부려서 비집고 들어가고 좁은 곳을 막 다 통과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이 폭락한다. 요게 성립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요것도 부셔야 되고, 인구와 부동산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부셔야 되고, 인구가 줄면은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이것도 부셔야 되고, 부동산을 폭락시킬 수 없다. 이제 정부가 부동산 폭락하면 은행 파산, 부동산 폭락하면은 사람들 이사 안 다니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업체 이런 분들, 서민들 파산. 그 부동산 폭락하면 그거 다 파산하는데 폭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요게 되려면 엄청 힘들다. 그때 요거 한 꼭지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발췌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만 주택 매매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편향된 시각이다. 소득에 이제 그거는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노동하지 않아서 얻은 소득. 그렇지만은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도 있지만은 불로소득도 있다. 근데 불로소득이 그냥 꿀 빠는 거. 이게 아니라 투자해서 하는 거. 투자해야 되죠. 자본주의 시대니까 리스크를 감수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불로소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노년층은 그 일을 안 해도 다른 투자하는 데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파이프에서. 그래서 그게 편견이에요.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근로 외소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자, 배당. 그래서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요사키가. 저희 채널에 기요사키 얘기 많죠.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근로 외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을 늘려야 된다. 그 현금 흐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부자들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안 가르쳐주는 부의 비밀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린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요.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현금 흐름, 근로 외소득이라는 거예요. 다른 파이프에서 들어오는 소득. 그 노년층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젊은 층보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근로소득해서 요걸로 투자를 해야 돼. 무조건 투자를 안 하면은 져요. 저축하면 무조건 진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기했죠. 기요사키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저축하면 패배한다는 제목으로 기요사키가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저축하면 패배한다 검색해 보시면 돼요. 제 채널에서.
여러 개 보시면서 봐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그래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야 될 거 뭐냐면 이 현금 흐름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파이프. 회사면 회사, 뭐 이당이면 이자 아니면 뭐 저작권, 책 쓰면 저작권, 영화 출연했으면 뭐 거기서 또 나오는 어떤 뭐 돈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원 수익료 이런 거. 현금 흐름을 파이프를 만드는데 근로소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받아서 다 써버리면은 이 현금 흐름 파이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주택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든지 회사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비트코인은 그건 현금 흐름이 없죠.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이죠. 그냥 오르니까 오른다. 그래서 자본이득이라고 얘기하는데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현금 흐름을 보는 거는 투자. 근로소득만 보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현금 흐름을 노려야 된다. 현금 흐름 파이프를 구축해야 된다. 요거예요. 이런 현금 흐름 파이프를 많이 구축하신 노년층들이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주택 시장이 떨어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 정말 의미가 없다. 정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만 주택 매매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편향된 시각이다. 요새 노년층도 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상우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책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요거 설에 요거 얘기를 했잖아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한국의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인가요?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해서 논리를 발전 전개시킨 부동산 폭락론, 요거는 입지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레이아웃 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예, 요렇게 해서 앞으로 결론이 첫눈에 딱 보이게.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제목 첫 화면 쭉 넘겨 읽으셔도 요지를 이제 다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